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서 유일하게 축구부를 운영한 제1중학교 축구부가 선수 수급 문제와 지도자 영입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창단 39년 만에 해체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군산 지역의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등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축구계와 기관단체 등이 나서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 해체 만류에 나섰으나 학교 측은 결국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군산시 축구협회와 제1중학교 동문, 군산교육지원청 등은 학교 측에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 해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군산 제1중학교는 이들의 대화 요구를 외면한 채 이달 말 KFA 주말리그를 끝으로 팀을 해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39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왔던 전라북도 군산 제1중학교 축구부는 창단 이후 축구 인재들을 다수 배출하면서 전북 엘리트 축구의 산실로 손꼽혀왔지만 오는 9월 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학교 측은 그동안 군산 시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3명도 안 되는 등 선수 수급 문제를 비롯한 지도자 영입, 재정 문제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 학부모들의 원성은 날로 늘어갔고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학교법인 경암학원은 군산 제1중학교의 팀 해체 수순을 밟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군산에서는 매년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지만 군산 제1중학교 축구팀이 해체되면서 정작 대회가 열리는 군산의 축구팀이 참가를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장년을 위해 지난 2일 전라북도 도청에서 중장년 취업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외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장년들의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어 전북도는 2일 40대 이상의 중장년의 포커스를 맞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중장년 구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인 4050 중장년 제도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올해 들어 200여 명의 중장년이 재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열린 취업박람회는 희망 잡고 다시 뛰는 중장년을 슬로건으로 중장년의 재취업은 물론 창업 컨설팅까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람회에는 취업 관련 컨설팅관인 20여 개의 부대 행사관을 포함해 이력서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촬영해주는 서비스까지 포함됐으며 총 50개의 부스가 설치돼 재취업을 위한 면접이 실시됐습니다. 전북도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 설계에 이번 취업 박람회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LN 정영수입니다.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전국 지자체들이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의 아동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36개 지자체들이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 인증을 받은 서울 성북구와 전북 완주군의 아동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2011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과 어린이의회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통해 UN 아동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아동 4대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고 2011년에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성북구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 모델을 본떠 19대 국회 때 남인순 의원이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성북구는 아동 친화 도시에서 아동 친화 국가로라는 로드맵을 세워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택시를 운행하고 로컬푸드를 활용해 친환경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현장학습 차원의 어린이의회가 아닌 이를 통해 실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놀이터 구축 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아동의 직접 참여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에서는 아동 참여와 아동 친화법 체계, 아동 안전 등 10가지 기준으로 아동 친화 도시를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니세프 인증을 추진하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 20여 명의 자치단체장과 160여 명의 공무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해 이런 국내외의 모범 사례들을 공유하는 워크숍이 2일 완주군청에서 열렸습니다. KLN 홍윤입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추석 선물을 예약했던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등 농축산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김영란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어 관계자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면 한우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주문량이 상당한데 이번에는 뜸하다는 것이 전북의 한 축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이번 달 28일이지만 벌써부터 소비 위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네. 거의 기본이 7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5만 원이라는 것이 거의 기본 선물도 안 되는데 예전 같으면 그 택배 주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새는 뜸해요. 강원도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추석 선물을 예약했던 기업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농축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대부분 10만 원을 훌쩍 넘는 굴비 선물 세트 상품 대신 4만 9천 원짜리 굴비 선물 세트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기준에 맞는 수포장제 개발이라든가 한우 같은 경우는 40에서 45% 정도 되는데 그 유통 마진을 줄여서 직거래 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축산물 품질위생 센터를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추석 선물을 찾는 발길이 뜸하지만 예전에 비해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에 관한 문의가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충남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안희정 도지사를 비롯해 충남도 교육감,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충남 합동추모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추모제에서 안 지사는 참혹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정치인들이 해결할 문제라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첫 번째 가해자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형제와 남북이 분열돼 전쟁의 과정에서 물려받은 미움과 대립,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이며 그 역사에 대해 진실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관련 추모제가 정부기관에서 열리고 현직 광역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자치부가 자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행자부 직원은 누구나 부정청탁과 금품 제공 사실에 대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청탁금지법 자체 시행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여건 마련에도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성열 행정자치부 차관이 오늘부터 7일까지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제21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해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